다음은 카르노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가 어떤 평형 상태로부터 출발하여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친 후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때 계를 자급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계로서 연력학에서는 이상계체를 자급 물질로 하여 두 번의 등원 변화와 두 번의 단열 변화로 이루어지는 가역순환 과정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카르노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상계체를 작은 물질로 하는 다음과 같은 순환 과정에 따른 변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열은 그의 열 용량이 너무 커서 작은 물질과 열을 주고받아도 그의 온도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림에서 1단계 A에서 B로 가는 단계, 상태 A에서 상태 B로의 변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2단계는 B에서 C로 가는 단계로 상태 B에서 상태 C로 변하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3단계는 C에서 D로 가는 상태로 상태 C에서 상태 D로 변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4단계는 D에서 A로 가는 단계로서 상태 D에서 상태 A로 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4단계 과정에서 열량 Q1, Q2 및 한일 W1, W2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등은 팽창인 1단계에서 흡수한 열량 Q1은 등은 변화의 경우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으므로 DU는 0입니다. 따라서 DQ는 PdV 또는 dW는 이꼴 PdV이므로 식 du 이꼴 dq 플러스 dw 및 w는 이꼴 RT 로그 V1분의 V2에 의해서 Q1은 RT1 로그 V1분의 V2가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등원 압축 과정인 3단계에서 방출한 열량 Q2는 Q2는 이꼴 마이너스 RT2 로그 V7분의 V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식에 의해서 T1 V2 감마 마이너스 1승은 이꼴로 T2 V3 감마 마이너스 1승 또 T2 V4 감마 마이너스 1승은 이꼴로 T1 V1 감마 마이너스 1승이므로 V1분의 V2는 V3분의 V4분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Q2분의 Q1은 T2분의 T1 또는 T1분의 Q1은 이거로 T2분의 Q2가 됩니다. 또 걔가 한 사이클 동안 흡수한 열량 Q1-Q2는 가역순환 과정이므로 걔가 외부의 한 1 W1-W2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Q1-Q2는 이꼴로 W1-W2 또는 Q1은 Q2 플러스 W1-W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열이 순환 과정을 통하여 일로 변한 것을 나타냅니다. 열을 일로 바꾸는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하며 열기관의 효율 E는 고온의 열원으로부터 흡수한 열량 Q와 열기관의 외부의 한일 W의 비를 우리가 열 효율이라고 합니다. 이때 E는 Q1분의 W1-W2 혹은 Q1분의 Q1-Q2 또는 T1분의 T1-T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카르노 사이클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하면 기체가 한 일은 V의 값이 되므로 외부에서 H의 일을
받게 되고 열의 흐름도 반대가 되어 저온부에 H열을 받아 고온부로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냉동기의 원리입니다. 이번에는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저온부의 열이 고온부로 이동하든지 외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어떤 열량을 전부 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말하고 있으나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클라우시우스는 모든 순환기관은 외부의 영향을 주지 않고 저온에서 고온체로 열을 옮겨줄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켈빈이나 톰슨은 열으로부터 열을 받아 그 전부를 일로 바꿀 때 어떤 변화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순환기관은 불가능하다라고 바꾸어 말했습니다. 이것을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가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됩니다. 또 열으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외부에 아무런 변화를 남기지 않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관을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엔트로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엔트로피이며 이것은 부등식으로 표시됩니다. 그림과 같이 가역순환 과정에서 상태 A에서 상태 B로 등원적으로 전적인 변화를 할 경우 이때 흡수하는 열량을 델타 Q라고 하면은 이때 S는 T분의 dQ를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면 되겠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SB-AA를 엔트로피라고 정의를 합니다. 엔트로피는 가역 변화의 경로에 무관하고 두 상태 AB에 의해 정해지는 양으로 단위는 줄 켈빈 온도입니다. 이상기체의 경우 열역학 제1법칙 du는 CVdt, dW는 -PdV, du는 dQ 플러스 dW에 의해 dQ는 du 플러스 PdV는 이퀄 CVdt 플러스 RT V dV가 됩니다. 양변을 t로 나누면 t분의 dQ는 CVt분의 dt 플러스 R V분의 dV가 됩니다. 따라서 상태 A에서 상태 B로 변화할 때 엔트로피의 변화량 ds는 식 1과 같이 됩니다. 그런데 가역 변화 때와 비가역 변화 때 엔트로피의 변화량 사이에는 가역 변화할 때의 ds와 비가역의 ds는 가역의 ds가 비가역의 ds보다 크므로 일반적인 경우 t분의 dq는 ds보다 같거나 적습니다. ds는 sb-sa입니다. 또 t분의 dq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것은 ds보다 적거나 같습니다. 이때 등호는 가역 변화의 경우입니다. 또 단열 과정에서 dq는 0이므로 ds는 0과 크기가 같거나 크게 됩니다. 따라서 SB는 SA보다 크게 됩니다. 여기서 등호는 가역 변화의 경우입니다. 식을 보면 단열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열역학 제2법칙을 정량적으로 취급한 엔트로피 개념을 도입하면
외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의 비가역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